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군산 해망동에 위치한 부산 수산물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요. 상인회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홍시정 대표님을 만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류를 한다. 이게 안전하다고만 했지 저희가 지금 장사하는 저희 입장으로서의 대안이나 대책은 전혀 없어요, 정부에서. 이게 뭐 잠깐 바빠서 몇 개월, 1년 이게 아니라 향후 10년, 20년 동안 해야 되는, 그렇죠. 계속 쭉 이어지는 일이잖아요. 뭐 저희를 안정시키는 지원 방책이나 저희와 무슨 그런 상담 내용이나 이런 전혀 정책이 없이 그냥 저희한테도 상인들의 몫인 것처럼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만약에 이렇지만 우리가 대책을 이렇게 세우고 있고, 우리가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고 뭐가 힘들지만 소상공인을 통해서 무슨 지원 방안도 좀 있고 이렇게 달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통보식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 입장으로서는 답답해서 정말 이 일의 종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 이 기회에 장사를 그만해야 되는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좀 만약에 이렇게 IAEA만 믿을 수가 없고, 우리 정부에서 따로 이런 안전한 정책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근접을 해서, 만약에 이게 과학적으로 깨끗하다고 해도 저희가 심리적으로는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본도, 방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 원칙이, 그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어제 제가 잠깐 추정용 식품을 봤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어민들도 방류를 한다는 걸 인지해서 알게 됐던데요. 방류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또 안전하다고 하는 전제하에 방류를 한다 하면 그 다음 일어날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또 안전장치나 보호장치도 필요해야 될 텐데 아직 그런 목소리는 없다. 전혀 없죠.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도 밖에 건어물 쪽은 그래도 선물도 하기도 하고 조금 소비가 줄긴 했지만, 매출이 줄긴 했지만 명절을 기다려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생물은 사실 그때그때 이제 판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건어도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후쿠시마 방류가 된다는 취지하에 이게 지금 당장 만들어 온 물건이 그거에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 누가 선물을 받고 기분 좋아할 분들이 없어서 명절을 기대해 보기는 힘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정부에서 지금 여기 수산물센터가 8개월 동안 휴장을 했었어요. 여기 새로운 신축 건물을 이동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되려 묻고 싶은 게, 이제 이런 정책께서 이런 건물을 새로 지어서 좋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지만, 요새 같이 어려운 경기에 8개월 동안 벌이 없이 생활을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여기 다시 와서 희망을 걸고 열심히 해서 오늘 열심히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 같은 이런 것이 발생을 하다 보면 정말 하루하루 살아나기에 너무 다들 불안해하세요. 빠른 시일 안에 정부에서도 대책을 좀 만들어서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지자체나 다른 데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TV에서나 정치인들끼리나 자기네들이 썰전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저희 같은 상인들이 느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처리수 얘기 나가고 나서 손님들 발걸음은 좀 어때요? 많이 없어. 확실히 그 차이가 있어요? 네. 많이 없어요. 관광 손님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간 이후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그런 거예요? 그 전에도 조금 힘들었는데 네. 이 뉴스 나간 데로는 상인들만 있잖아요. 저기 안에도 더 심각해. 저희 횟집 같은 데는 더 심각해. 가서 보시면 알. 타격도 크고 그래. 여름 비수기도 있는데, 그리고 또 1년 동안 여기 문 닫았다가 여기 9개월 만에 나왔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단골들이, 우리도 장사를 지금 21년째 했는데 저 단골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 또 텔레비에 터지고 그러니까 비수기가 보통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가거든요. 물론 이제 건어물은 이제 조금 단골 때문에 팔고 그러는데, 저기 생물 같은 경우에는 회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3시 그 정도 되면 마수도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술을 못한다는 건 게시를 아예 못했다는 네, 그렇죠. 특히 건어물보다는
생물자 하루 같은 경우에 타격이 엄청 커요. 수산물 많이 걱정되고. 근데 소금도 보통 2년, 3년 그렇게 물이 빠져야 쓰잖아요. 다 그렇게 연도수가 조금 된 걸 우리가 미리 뭐 1년 만약에 올해 장사를 할 것 같으면은 물건이 제철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1년에 이거 나오는 거 저거 나오는 거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물건을 사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불안은 해도 마음을 좀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에. 저뿐만 아니라 저기 수산물에 이게 그거 하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지방이니까 그나마 덜하지. 저희 엄마가 부산 사는데 부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타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지방이고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덜한데 엊그저께 그 전주분 단골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물어봤더니 이 부산하고 전주하고도 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까도 단골분이 전화가 왔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내일 모레 뭐 텔레비에서 원전을 막 그거 한다고 해서 생선을 미리 산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면서 먹을라 해도 텔레비에서 나오게 되면 못 먹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주말들이면 손님들이 이렇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 주부터 더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찾아온 곳은 군산에서 수산업을 하고 계시는 함은경 대표님을 만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누구보다 가장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논란이 커지기 전부터 저는 이 문제가 향후에 문제가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사실상 일본에서 오염수를 처리해가지고 처리수로 배출할 경우에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네,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그 전부터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더 걱정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2년 전에 2011년도에 지금보다 1000배에 달하는 방사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알프스를 거치지도 않았고 차수벽도 없었고 뭐 희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다에 그냥 쏟아져 나왔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2011년부터 13년도까지 우리 해역에서 무슨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고기가 잡혔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은 그냥 수그러들었는데 방류를 앞두고 또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것보다 훨씬 적거든요. 세슘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양이 그 전에 방출된 양의 15,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에도 한 2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요. 피폭에 대한 위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수산물에 한해서는 그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방사능 사고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쓰나미는 죽었지 거기서 무슨 방사능 사고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방사능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수산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런 걸 이제 어떤 대변해주고 있는 입장이 이제 IAEA의 입장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아울러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일본에 상주하면서 지켜보겠다. 예. 그런 검증이 과학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더라고 지금 보는 견해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IAEA가 무슨 외부에 있는 단체가 아니고요. 다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물 뜨고 이러는 것을 11개 나라가 가서 보고 받고 6개 나라가 그 시료를 가지고 가서 교차 분석해서 데이터를 이번에 서로 비교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오로지 뭐 외따로 떨어져 있는 국제기구가 아니고 각 나라가 다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곳에 와보니까 이제 수산업을 하고 계시고 예.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예.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이 식당을 찾는 분들의 발걸음이 많이 좀 줄었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것이 논란이 지금 된 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논란되기 전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류가 임박한데 임박하면 좀 찜찜하다. 네. 이런 우려를 많이 얘기했고 그래서 방류가 막상 시작되면 횟집 오기가 겁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쓰고 난 뒤에 그걸 보신 타 지역, 뭐 대전에 사신 분이나 뭐 포항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사실 그런 조짐이 있다. 자기 고객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방류하는 것이 안전하다면, 네. 그러니까 방류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물론 방류하는 방법이 가장 뭐 저렴한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방류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나 이래서 과학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안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안들은 그걸 가능한지,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다시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죠. 근데 두 가지, 증류하는 거하고 방류하는 것은 데이터가 있고 안전한 방법으로 돼 있지만 증류보다도 방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 택합니다. 방류에 대한 데이터도 있습니까? 있죠. 왜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배출하는 안전 기준을 정하잖아요. 공장 폐수가 됐건 뭐가 됐건 바닷물에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방사능 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류 그렇죠. 자체는 안 되고. 아니, 예. 폐기물, 오염수 이런 건 안 되게 돼 있죠. 네. 그렇지만 처리해서 일정 수준 이하로 희석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은 국제기준에 다 정해져 있어요. 처리수는 가능하게끔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뭐 냉각수라든지 이런 배출 기준을 다 정해서 거기 맞추잖아요. 일본이 왜 그걸 희석을 해서 배출을 하겠습니까? 다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30년을 방류할 텐데 예. 장담할 수 없는 측의 우리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걱정을 하는 건 맞는데요. 이미 12년 전에 지금보다 심지어는 15,000배 이상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1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치니 이게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캐나다에서 있습니까? 대만에서 있습니까? 오로지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북한도 아무렇지도 않고 중국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기본적으로 희석시킬 수 있는 정화 능력을 갖고 있다. 아니 그 전에 예. 국제 기준에 맞춰서 인간에게 해가 안 되는 기준에 맞춰 가지고 처리를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걸 어기고 한다면 당연히 규탄의 대상이 되고 국제적인 제재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그 기준을 다 맞추고 하는 거예요. 그건 중국도 맞추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맞추고 있고 일본도 그 기준을 벗어나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입장은 정부가 일본 방류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주권 문제인데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 국제 기준에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니까 국민들을 예를 들어서 옆에 귀신 나온다고 자꾸 그러는데 부모들이 나서가지고 귀신 아니야, 귀신은 없어. 근데 옆집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계속 귀신 있다고 하면서 애들을 놀래키니까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을 안심을 시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수준이에요, 지금요. 그거지, 일본을 비호하거나 일본을 두둔하거나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정책을 편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건 과학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닌 것 같아요. 과학자들 집단 내에서는 데이터와 실험 결과들을 가지고서는 얼마든지 서로 논박할 수는 있는데 감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감정이 총선이 끝나면 사그라들까요? 아니 총선 전에 6개월 전에 끝난다고 봐요. 예. 총선 가기도 전에. 예. 가기도 전에. 왜냐하면 2011년도도 그랬어요. 6개월 못 갑니다 이거. 광우병 때하고 그렇게 비교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근데 광우병하고는 훨씬 다른 게요. 첫 번째는 이거에 관계자들이 너무 많아요. 광우병은 아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는데 이 문제는 물리학자들도 있죠. 원자력 공학자들도 있죠. 핵 방사능을 치료로 이용하는 핵의학자들도 있죠. 방사능 처리를 관계하는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생태학자, 해양 생태학자들도 있죠. 이런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영향력을 확보하려면은 그 두려움을 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또는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자들은 지금까지 세상의 온갖 위험을 인간에게 쓸 수 있도록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겠죠. 자연의 어마어마한 힘 앞에 한없이 나약한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도전했고요. 일본이 일부러 사고 낸 게 아닙니다. 자연재해에서 사고가 난 거고 그것을 나름대로 처음에는 그냥 방출이 된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였지만 지금은 정비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있는데 그것조차도 부정하고 그런 노력, 인간이 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국제기구에서 협력해서 그걸 하고 있는 과정도 무시한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리고 방류수 처리수로 하는 것은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제기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원자력 발전소가 깨졌잖아요. 폭파해가지고. 그 처리를 폐로 하는 그 폐지하고 그 정비하는 것이 지금 더 훨씬 큰 과제고 국제사회에서 과학기술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방류수가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나도 마찬가지죠. 그거야 방류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지만 방류가 되더라도 안전할 수 있다. 예. 그런 감정이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심정에 격한 마음에 과격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제가 볼 땐 6개월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자영업자나 양식업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6개월도 버티기 힘들거든요. 함은경 대표님의 말씀대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수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돼서 피해를 끼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우리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이제 부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12년 전에 후쿠시마 원자전 사고로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져 나왔어도 다 김치 먹고 새우젓 들어가는 김치 먹고 소금 다 먹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앞으로 온갖 소동도 6개월 지나면 끝날 거라고 보는데 그 사이에 정부가 바다를 지키고 있고 우리가 위험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점들을 믿고서 수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산에서 수산업을 운영하고 계신 함은경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산업 폐기물을 단순히 안고 있느라 힘들다고 바다에 방출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가 오염수 방출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다고 한들 이런 저희 한국 국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귀 기울여 보고 일본과 전 세계에게 피력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과학 분야에서는 문외한이라서 정확히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르지만 설사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들 정부가 우리에게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든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중시되어야 할 판에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유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값싼 정책인 방류를 택함으로써 인근 국가, 자국민은 물론이고 인근 국가에 피해를 입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쏟아져 나오는 각종 정보들의 진실을 좀 모르겠더라고요. 뉴스 봐도 그냥 정치권이 싸우기만 하는 것 같고 저는 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가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좀 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IAEA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서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니까 그 말대로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일본이 지금 계획대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우리 바다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신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려고요.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전라북도 수산산업연합회장을 맡고 계신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에서 어업 활동하고 있는 김종주 회장님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어업 활동하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예, 오래됐죠. 예. 얼마나 되셨어요? 예,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예. 자, 수산업의 어떤 생태계가 많은 변화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자연적인 변화와 또 이번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내지는 처리수의 방류로 인해서 어민들의 어떤 걱정이 큰 상황인데, 이번 사태를 좀 어떻게 일단 바라보십니까? 이번 사태도 사태지만 지금 너무 정치권에서 예.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너무 난리를 치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 선여도를 비롯해서 장자도 이 근방에 관광객들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 예, 아예 오셔도 수산물을 먹으려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민들은 고기 잡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현재는 예. 방류 전인데도 그렇습니까? 언론에서 너무 떠들다 보니까 관광객들 이미지가 너무 수산물에 대해서 안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언론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 어떠한 정치적 견해, 내지는 어떠한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가장 우려하는 점은 어떤 점이세요? 언론에 대해서. 예? 가장 우려하는 점, 걱정하는 점.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처리수가 바다로 방류하는 것 자체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 힘이 됐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오는 행태를 보면 우리 수산물을 소비를 안 하게끔 하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예, 저는 어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바다로 오염수를 방류하는 건 100% 반대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방류하기도 전에 정치권들이 저렇게 떠들어대고 언론에서 써버리니까 예, 지금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우선 코로나 끝나고 나서 먹고 사는 게 지금 걱정인데 너무 호들갑을 떨어놓으니까 고기 잡아도 팔리지도 않고 정치라는 근데 이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 이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정치적 견해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방류 전에 너무 정치권에서 호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어떤 검증이 중요하겠습니다. 방금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인데 방류를 한다 하면 어떤 과학적으로 안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괜찮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괜찮은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과학적인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먼저 둘러볼 것은 우리 어민들 그리고 국민들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을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언론에서도 받아 쓰고 해야 되지. 무작정 후쿠시마 해놓으면 바다 다 죽는다 그렇게 떠들어 보니 그러기 전에 어민들이 먼저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민들 바다에서 나가도 고기 잡을 힘이 없어요. 하도 방송에 그렇게 떠들어대니. 벌써부터 그런 피해를 보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서 고기 잡아다가 하루하루 횟집을 하고 있는데 아예 손님들이 안 와요, 안 와. 지금 해수욕장 개정한 지가 언젠데. 지금 한참 관광객들이 피서객들이 와야 될 피크 타임인데.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래도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저도 방송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조차도 우리 국민들이 불신하게 만드는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 하여간 대단해요. 국민들의 삶은 돌보지도 않고 지네들 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이 싸우기에 국민들과 어민들 이 저기를 다 생사의 기류에 내몰고 이런 행태가 진짜 더 붕괴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민 입장에서 본다면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이나 수산업 보호 대책 이런 점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목소리가 우선하지 않고 정치적인 견해가 우선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좀 더 이 수산업 보호 대책을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진짜 앞이 깜깜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국에 있는 어민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위나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정치권 논리에 의해서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다른 쪽에서 다른 말하는데 이런 실정이 진짜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양수산부가 됐든 또 우리 전라북도 전북도가 됐든 군산시 같은 경우 군산시가 됐든 여기 대책을 세워서 우리 어민들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후쿠시마 원전 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생업에 갈림길에 서 있지 않게끔 해주는 게 이게 정부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지는 않고 막 자꾸 이슈화 시켜가지고 수산물 안 먹게 만드는데 불매운동에 앞장서는 이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더 붕괴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라북도 수산연합회 회장이신 김종주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